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긴 추석 연휴를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됐는데요.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좀 쉬면서 네. 또 라디오를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네. 한 주간 아마 라디오를 기다리신 분들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러면 저희 어떤 주제 나눠볼까요? 네, 아나운서님 2026년 6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지방선거가 있죠. 역시 있죠. 아나운서님 다르네요. 네. 네, 우리 지역이 일꾼을 뽑는 2026 지방선거가 이제 한 230여일 정도 남았고요. 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지방선거 준비하는 후보자 현수막이 지역을 도배했습니다. 네.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또 4년마다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데요. 그런데 과연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의 축제였을까 성찰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 지방선거를 지역민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한 4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곧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한 7,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지방선거라고 한다면 지역 축제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 네. 그럼 오늘 그 방안들을 4가지 정도 제안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지방선거에 좋은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각 정당들이 지금 한창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까지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네. 핵심은 3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되면은 다른 당이 있다가 넘어온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3번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더해서 이런 탈당 사유까지 이제 배제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아마 경선 방식을 완료한 뒤에 12월 중순에는 선출직 평가위원회, 또 내년 초에는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등을 해서 이제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네. 그 민주당은 경북에서 약세 지역이지만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고 있고, 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고향 효과에 힘입어서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 선거는 아무래도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네. 당선은 어렵지만 그 지방의원을 좀 다수 배출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특히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힘쓰면서 지역의 특정 정당 독과점 구조를 바꾸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경원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을 출범했고, 네. 연말까지 공천 시스템의 어떤 틀을 만드는 계획인데, 핵심은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 위해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특히 이제 대구시장, 경북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기존의 좀 강세 지역에도 가급적 경선, 그러니까 단체장이라고 그냥 주는 거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 제도인 오픈 프라이머리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를 내세워서 여당에 맞선다는 전략이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인 지역이고, 그렇죠. 본선보다 내부 경선이 치열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고, 네. 그래서 공천 갈등으로 인한 기존의 단체장들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러한 어떤 리스크를 또 여당에서는 좀 지역적 차원에서는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구 경북 하면 국민의힘이 출마만 하면 사실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역민의 축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지역민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존의 뻔한 정치 문법대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겠죠. 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파괴하거나 벗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문법이 뭐냐면 과도한 중앙정치 종속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지방선거가 지금까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요소가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으로 지방선거 치르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가겠다는 건데 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랑 대선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방선거 고유의 성격, 즉 지역 발전 비전을 두고 정책 경쟁이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어 그 최근 5년간 대구 경북 지역 최대 현안이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을 밀어붙였죠. 근데 네. 국민의힘 소속인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는 반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국민의힘이라도 입장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정통합 문제는 여당 야당의 구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특히 그 중앙의 유명 방송사, 신문사, 종편, 시사정치 유튜브 보면은 네. 중앙정치 관련 주제 영상 기사는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지역 방송사, 신문사만큼은 지방선거에서 지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MBC가 특히 잘해야 돼요. 안동 MBC가 자꾸 중앙정치 얘기 많이 하는 방송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중앙 MBC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고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어쩌고 이런 얘기만큼 이철우 지사 이야기 하셔야 되고 임종식 교육감 얘기 하셔야 되고 뭐 상주시장, 문경시장, 안동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밥상머리에서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쉽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 그렇죠. 민주당 유권자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제가 돈 안 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가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만큼 중앙정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후보자 정당 간 정책 경쟁을 부추겨야 됩니다. 정책 그러니까 정책 싸움을 붙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 토론 거의 없습니다. 기초의원 정책 토론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정당, 언론, 시민사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 경쟁이 부진할수록 후보자 간 차별화가 안 되면 어떤 게 주목되냐.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강해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차기 안동시장 선거를 예로 들면 현재 권기창 시장이 도전하는 권강택 도의원, 김대일 도의원, 건백신 고래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김명호 전 도의원, 뭐 김의승 서울부시장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데 네. 권기창 시장의 핵심 공약이 이제 안동예천 행정통합이고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거든요. 네. 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권강택 도의원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칼럼을 기고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 시장과 차기 시장 후보자끼리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상주 같은 경우는 강영석 시장이 도전하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도전자분들은 상주시 신청사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그 청송 군수 도전자는 윤경희 군수의 무료버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이런 토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동시장 선거 있잖아요. 안동 김씨, 김해 김씨, 의성 김씨, 안동건 씨. 뭐 경일고 출신, 경항고 출신, 안동고 출신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연고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냐 권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맑은물 네. 하이세이 어떻게 할 거냐로 문중끼리 붙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안동 권씨랑 안동 김씨 대종에 내에서 정책끼리 우리가 같은 안동 권씨지만은 낙동강 정책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다라고 이제 문중끼리 서로 토론해야 되는 게 진정한 문중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같은 성씨면 다 밀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어느 정도는 밀어줄 수 있는데. 네, 네. 이게 특히나 정당 간 정책 경쟁을 부추겨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결국 현직 시장 군수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현직 시장 군수의 주요 정책과 차별화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문중이나 학연 같은 연구주의가 강해진다라고 열띤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지역민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을 치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그 뻔한 정치 문법을 바꾸려면은 네. 뭐 승자독식 선거제도도 바뀌어야겠지만 공천을 쉽게 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독과점이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 간의 정책적 다양성이 넓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치열하게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북지사 선거의 경우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하는데 이철우 지사가 초선 재선 기간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게 행정통합인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2018년도, 2022년도 지방선거 기간에는 크게 언급을 안 했고 네. 당선되고 나서 열심히 추진해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 정도의 중요 현안은 가장 도민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 선거철에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네. 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힘 경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행정통합 문제라든가 통합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불편하고 예민한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됩니다. 그게 유권자들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사, 시민사회에서 어렵고 복잡한 지역 현안을 자꾸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귀찮게 해야 돼요. 네. 그 물어봐야 돼요. 차기 경북지사 후보군한테 행정통합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렇죠. 네. 통합신공항 지금 기부대 양해 방식 바뀌고 있는데 당신 생각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당선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귀찮게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지역에 좀 답이 없는 문제를 물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를 물어봐야 고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행정통합 아니 또 얘기 안 하다가 3선 되면은 밀어붙일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당당하게 저는 당선되면 할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해야 유권자들이 뽑을 때 판단할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전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충분히 나누고 수기를 거쳐야 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답변을 하게끔 하면서 공천받는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유권자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한 표를 쉽게 안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보통 선거권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조상님들이 목숨 바쳐 싸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줄 투표 말고 비싼 투표인 교차 투표를 제가 한번 권유드려요. 교차 무슨 투표. 얘기냐면은 내년 선거에서 우리 지역민들은 경북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도의원, 시장군수,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까지 7표를 투표하게 돼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는 1번, 2번 찍어도 지사는 다른 선택, 정당 투표는 다르게, 시장 구수 다르게 7가지 무지개 빛깔로 투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줄 투표가 뭐냐면은 한 가지 번호를 7명 다 찍는 거예요. 네. 1번으로 도지사도 1번, 교육감은 번호가 물론 없지만 쭉 투표하거나 아니면 2번으로 쭉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뭐 지사, 시장, 뭐 기초원 다 다르게 투표하는 네. 것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치 종속성을 벗어나는 길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싼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역 정치가 더 발전하게 되고 우리 지방선거가 좀 더 지역민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조금 하나하나 선거별로 다르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총 7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경북도지사부터 시군의원까지 특정 번호로 쭉 줄투표하는 게 아니라요. 도지사 선거는 도지사 선거대로, 또 시장 군수 선거는 시장 군수 선거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교차 투표를 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좀 비싸고 또 건강하게 투표해 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